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벌써 1월의 중순을 접어든 주말 시간입니다. 뭔가 약속이 없더라도 설레임이 있는 주말 시간,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은 추억의 주말 시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멋진 일들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끝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여러분들 미백 많이 신경 쓰시죠? 미백, 화이트닝. 요즘에 그 TV나 영화를 보시게 되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남녀 배우들은 치아가 하얗습니다. 어디 가서 이빨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치과 의사들은 아휴 저 사람 무식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빨 하지 말고 치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 변색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죠. 그런데 치아 변색의 가장 주범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커피라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 한번 오늘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의 마일스 메디슨 박사가 커피, 차, 콜라, 레드와인이 치아 착색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를 했는데요. 3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실험 결과 이 여러가지 중에서 레드와인이 커피나 콜라보다 아주 심각한 치아 착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메디슨 박사는 발치가 된 치아 4개를 커피, 차, 콜라, 레드와인에 10일 동안 담가서 치아 표면 및 내부의 색 변화 등을 관찰을 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와인에 담가둔 치아가 색이 가장 진하게 물든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치아 전체가 얼룩이 져버리고 범랑질이 뭔지 아십니까? 범랑질이라는 단어는 치아 표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치아 전체가 얼룩졌는데 범랑질, 치아 표면과 뿌리 등 가릴 것 없이 모두 물이 들었다는 겁니다. 레드와인은 착색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음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범랑질은 치아 표면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고서 들어보십시오. 커피에 담근 치아는 노란색으로 변했으며 특히 뿌리 부분이 짙은 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메디슨 박사는 치아 뿌리가 미네랄 함량이 낮아서 범랑질보다 더 심한 착색을 겪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면 치아의 뿌리 부분부터 색이 변하죠, 보통. 레드와인, 콜라, 커피, 차 순으로 치아 착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부식이 가장 심하게 되는 것은 콜라에 담가둔 치아였다고 합니다. 야, 이 콜라나 사이다, 또 이 스프라이트 이런 탄산음료들이 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죠. 옷에 묻었을 때는 옷을 손상시켜서 이거를 보통 탈색을 시키기도 하지만 빵꾸가 난다고도 하죠, 보통. 그런데 그런 콜라는 치아를 검게 물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산성 성분이 범랑질과 뿌리 구조의 일부를 녹여서 아주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는 치아 구조 자체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탄산음료를 좀 자제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죠. 메디슨 박사는 콜라와 같은 산성음료를 섭취한 직후에 바로 양치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뜻밖이죠. 왜 콜라 같은 거를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그는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바로 이를 닦으면 약해진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착색은 주로 미용 문제에 그치지만 치아가 회색으로 변하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음료들은 적당히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마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물로 헹구고 한 번에 15분 이상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르셨죠? 레드 와인. 점점 요즘에 와인을 드시는 젊은 커플들, 젊은 친구들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독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보다는 와인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레드 와인은 상당히 치아를 손상시키는 주범의 1순위다 라는 점입니다. 요즘에 중국 관광 많이들 가시죠. 또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이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한국을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싱가포르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 쉽게 못하죠. 반면에 또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나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자주 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들이 오죽이나 하면 이럴까요? 싶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 사람들이 해외여행 중에 중국인으로서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게재가 된 요즘 대만에서 유행하는 여행 스티커라는 제목의 글에는 여러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사진 속의 내용을 보면 여행용 캐리어에 붙이는 다양한 스티커가 눈길을 끕니다. 그 스티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는 타이완이스,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인이 아니에요. 좀 잘해주세요. 대만 사람이라는 문구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여러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이제 자치구로서 비자 면제인 그 지역으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자주 영상에 나오죠. 식당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가지고는 종이나 먹다 남은 음식들을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행동들. 더 큰 문제는 길을 가다가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커플이나 젊은 미씨들까지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있는 거. 더 큰 또 문제는 길을 건너거나 무단횡단을 하면서 딱지를 끊으라고 할 때는 내가 왜 이거 맘대로 못 끊느냐 내가 이렇게 좀 걸으면 어때서 몰랐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대만 국기와 함께 캐리어와 가방에 붙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져 있는데 대만 사람들이 해외여행 중에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많아지자 이와 같은 방법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몇 년간 대만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독립적인 정체성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활동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스티커의 사용은 단순히 오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강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참신하고 재치 있는 방법이다.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으면 저런 방법까지 생각해내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저런 방법을 선택할 때까지는 나쁜 이미지를 들어왔길래 그랬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평소 때 하던 행동도 공공장소라는 게 있죠. Public place, 공공장소. 가서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서는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남들이 지키자라고 같이 규약을 해놓고 정해놓은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된 것은 쟁반위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아이의 소변을 닦은 냅킨을 그대로 반납한 손님이 있습니다. 아이가 소변을 못 참고 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처리한 부모나 또 주변의 더 큰 어른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카페 손님이 아이의 소변을 닦은 냅킨을 쟁반 위에 잔뜩 올려놓아서 반납을 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 화가 났냐면 카페 주인이죠.
경기도 화성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에 공식 SNS 계정에 카페 사장 멘붕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겁니다. A씨는 주말 카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반납이 된 쟁반 위에 젖은 냅킨 한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음료를 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 저거 소변이에요 라고 귓속말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손님은 좌석 자리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바닥에 소변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대충 닦고 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혹시 말씀드리고 갔나요?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으셨거든요 라고 A씨에게 알려준 겁니다. A씨는 깜짝 놀라서 바로 뒤로 가서 CCTV를 확인했고 CCTV에는 한 여자아이가 좌식 자리에 내려와서 추마춤을 붙잡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가 선체로 소변을 봤는지 아이 엄마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아이의 신발을 벗겼고 아빠로 추정이 되는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성은 바닥을 냅킨으로 닦은 뒤 해당 냅킨을 쟁반 위에 올려서 그대로 카페에 반납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죠.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닦은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 닦은 냅킨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쟁반에 올려놓고 그것을 반납을 하면 그 묻은 소변 묻은 냅킨은 손으로 집어서 네가 치워 라는 소리인 거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A씨는 아이는 급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젖은 냅킨을 그대로 쟁반 위에 올려서 반납을 한다니 직원에게 말은 해주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황당했던 주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래도 다른 손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다른 손님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로 닦고 정리를 했으며 청소와 러그 세탁을 빠르게 완료했다라며 아이들 실수는 괜찮으니 이러한 일 생기면 부담 갖지 말고 꼭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요즘에 자영업자들 카페 운영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이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 저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지. 그러니까 요즘엔 노 키즈 존이 생기는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야, 이거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등의 아이의 부모를 비판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훈훈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곳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요즘에 치킨 한 박스가 얼마인가요? 브랜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원에서 25,000원, 6,000원까지 사이가 되죠. 그런데 경북 안동시에 17일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즉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190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 1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9,000원짜리 한 장으로 해서 100장을 기부했다는 소리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100장을 딱 만들어서 기부를 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네이션 해야 되겠다. 또 기부를 하면서 내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방법이 참 다양하죠. 그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5일 저녁에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로 재택당직자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미확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시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출근을 하시면 동사무소 문 앞에 놓인 봉투를 좀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 행정복지센터 문 앞에 좋은 곳에 써주세요 라고 문구가 적힌 두툼한 하얀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는 없었고 봉투에는 치킨 쿠폰 100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3년 12월에도 익명의 기부자에게서 치킨 쿠폰 50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데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는 후원받은 치킨 쿠폰을 경북 공동모금회의에 현물 지정 기탁을 해서 관내의 한부모 가구, 저소득 청년 가구, 장애 아동 가구 등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강남동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있더라도 기부 문화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따뜻한 실천을 한 기부천사의 마음에 이 고귀한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진 기부자가 많기에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이 아닌가요? 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행동을 옮기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은 참 많이 하죠.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좋은 어떤 영상들을 보고 나면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뒤돌아서서는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머릿속으로는 참 많이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 순간이 되면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좀 부끄럽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스 5번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